비기너스를 운영하는 트레이너는 7년 전 좋아하던 여자애와 한 달간 썸을 타다가 밀당에 실패했는지 뭔지 고백했다가 차였다. 그리고 밀짚 모자 루피 마냥 빡센 수련을 하고 7년 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여자애를 만나게 된다. 과연? 칠 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야라고 불렀죠. 여자애가 뒤돌아보면서 뭔가 얼떨떨하지만 반갑게 저를 보더라고요. 여자애도 누구누구 아니냐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씨 반갑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고, 여자애가 어떻게 알아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실제로 사람을 잘 알아봐서 내가 사람을 잘 알아보거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둘 다 좀 벙쪘어요. 카드 찍고 들어가는 그 전철역 개찰구 앞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일하고 지내는지, 너 전에 무슨 디자인 일 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고 MBTI가 뭔지 물어봤어요. 진짜 뜬금없는데 이 여자애는 어떤 유형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술가 여자애들은 좀 뜬금없는 대화 주제도 좋아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여자애랑 카페에서 뭐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걸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물어볼만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짧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래 조심히 가고 연락하자라고 하면서 번호 교환을 했죠. 이때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다행히 몇 년 전에 오빠 연락 좀 그만해 라고 안 좋게 마무리됐던 건 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짝사랑 특징입니다. 한쪽만 신경 쓰고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은 이런 식으로 ENFP 전용으로 티키타카 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친구 별명을 얘기했고, 그때는 순수했다 이런 얘기. 카톡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MBTI 얘기도 하고 뭐 싱숭생숭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 여자애랑 카톡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은 카페에 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을 잠깐 하면서 역시 내가 많이 상대해왔던 ENFP구나, 역시나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대하면 되겠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약간 너는 뒤졌다, 네가 7년 전에 상대했던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없다, 나 지금 기어 세컨드 됐다, 이런 소년 만화 감성으로 다짐을 했죠. 연락하다가 진짜 갑작스럽게 지금 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새벽 1시, 2시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이 여자애가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인스타 같은 걸 먼저 보거든요. 얘가 알려준 건 아니지만 연락처 동기화가 돼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염탐한 거죠. 다른 여자 인스타는 염탐을 잘 안 하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꼬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남자친구가 소개글에 태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 생각 없이 나오나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카페에 갔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처음 든 생각은 얘가 변함없이 예쁘고 매력있고 하지만 내가 경험치를 많이 쌓았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얘를 만났으면은 긴장했을 것 같은데 이날은 뭐 얘한테 잘 보이고 싶다거나 뭐 꿀린다든가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재밌는 친구를 만난 느낌 정도? 그래서 약간 감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내 가설이 맞았구나. 여자 경험을 많이 하면 그렇게 매달리면서 사귀고 싶었던 여자 앞에서도 별 생각이 안 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솔직하게 자기는 저에 대해서 크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만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거고, 이 친구한테 저는 사귀지도 않았던 그냥 남자일 뿐이죠. 그냥 흔하게 있었던 뭐 스쳐 지나가던 썸남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니까 뭐 맞다 이 정도로 살짝 기억하는 정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역시나 예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는 아직 부모님 밑에서 지원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오빠는 사회생활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들, 가치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친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 얘기를 잘 했습니다. 그날은 얘를 진짜 뭐 꼬셔야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반가운 마음에 좋은 분위기로 추억 회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막 숙제처럼 좋아했던 애니까 꼬셔가지고 복수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감이 신기하게 안 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얘를 만나면 무조건 막 꼬시고 싶어서 긴장되고 부담되겠지 이랬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날은 되게 깔끔하고 정석적으로 하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갔어요. 찐따 같은 짓 전혀 안 했고 그렇다고 뭐 양아치 같은 행동도 전혀 안 했습니다. 노잼이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어느 정도 카톡하다가 씹혔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어느 정도 여자 경험을 하다 보면 복귀가 되거든요. 이건 망할 게 전혀 아닌데 대화 방식도 괜찮았고 바이브도 괜찮았고 저랑 성향도 되게 잘 맞는 성격이고 제가 돌아봤을 때 나쁜 플레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 뭐 감정기 뭐 그런 문제인가? 뭐 남자친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내가 모르는 감점을 당했나? 하고 말았어요. 얘가 그 만났을 때는 거짓말로 자기가 남자친구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제가 성격이 묻어나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 다른 썸녀도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고 제가 새롭게 준비하는 일도 있어서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완전 최근 얘기입니다. 올해 여름이에요. 카톡이 하나 옵니다. 아직 나 생각나? 라고 카톡이 왔어요. 와 얘도 참 꼴리는 대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연락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만나면 얘는 다른
많은 이유를 되겠지만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다가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MBTI로 치면 인팁이고 크게 막 감격하고 엄청 감상해졌는 스타일이 아니라 양철 로봇 같은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 친구를 7년 만에 만나서 처음 말 걸 때가 신기했지 만날 때는 그닥 감흥이 없었어요.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처음 운전면허 땄을 때 감동 얼마 안 가고 차 살 때나 취직했을 때나 그런 감동이 크게 오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잖아요. 남자라는 생물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만나는 거 억지로라도 감흥을 만들기 위해서 이날은 저희가 같이 다녔던 학교를 갔어요. 사실 이 친구랑은 여름방학 때 썸을 탄 거라 학교를 막 같이 다닌 기억은 없어서 야 우리 학교 같이 다닌 적 없는데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갔죠. 썸 탈 때 여자애가 오빠랑 2학기 때 학교 같이 다니면 재밌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얘한테 차이고 나서 여자애가 했던 이 말이 생각나면서 아쉬웠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 와 내가 이런 여자애랑 같이 캠퍼스를 다니면 얼마나 뽀대날까. 우리 과 전 여친이 보면 나를 다시 보겠지 이런 유치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희 계획이 불발돼서 남들한테 못 보여준 것도 아마 당시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좀 아쉬웠던 큰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캠퍼스에 가서 돌아다녔어요. 덥긴 했는데 학교도 좀 바뀌고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얘랑 캠퍼스를 같이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꼬셨다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꼬신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여자를 만날 때 많이 쓰는 전략, 저희랑 제휴하고 있는 연애의 정석 강의에서도 크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자를 꼬실 때 가장 효과적인 스킬 중 하나가 별거 안 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차자랑을 한다든지 가오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착한 남자 코스프레 하면서 좀 느끼하고 찐따같이 행동을 한다든지 웃기려고 하다가 이상한 개그를 쳐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든지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다가 점수만 까먹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평범한 남자들과 차별점을 주는 방식이 별거 안 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연기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그때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대에서는 어떤 어려운 대사를 치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발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괜히 멋쩍은 웃음이라도 짓게 되고 이러면서 추임새도 넣게 되고 어색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자 앞에서도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러분 말 하나하나에 여자가 집중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백의 미가 생기면서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험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찐따같이 긴장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나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튼 7년 전에는 고백하면서 여자애 앞에서 벌벌 떨어가지고 막 여자애가 오빠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라고 했었죠. 그 여자 앞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유인 것 같아요. 여자가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긴장을 안 하고 여유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 경험을 많이 쌓는 거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3, 4년 전에 얘를 만났다면 솔직히 얘 앞에서 쫄았을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서운할 정도로 긴장이 되거나 의미부여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여유를 가지되 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만 있고 너무 처음부터 여자에게 관심 없는 티를 내면 여자들이 이 마음이 생기려다가도 짝사랑하기는 싫다는 방어이기 때문에 초반에 감정이 생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여자애도 중간에 한번 연락을 끊었던 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의 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의 단계를 넘어섰다 하면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티를 내는 게 좋습니다. 캠퍼스에 들렸다가 카페 갔다가 했는데 이때는 별 얘기 뭐 별 행동 안 하고 차에서 많은 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오빠는 여자를 많이 만나봤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엄청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고 이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에 대한 점수가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야 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너가 엄청나게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 너랑 연락 끊기고 나서 내가 개찐따구나 이런 걸 느끼고 여자를 많이 만나야겠다 생각해서 많이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자애가 그러면 지금은 찐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능글맞게 모르겠네 하고 넘어갔죠. 그러면서 여자애가 자기도 남자를 많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감 신호거든요. 첫 번째로 여자를 많이 만나봤을 것 같다는 말도 괜찮은 남자한테는 하는 말이고 특히 이렇게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건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과거 남자들을 자랑하는 것도 호감 표현입니다. 제가 2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와 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랑 마팔하네 하면서 열등감을 느꼈다고. 그 음악가 얘기도 자기 입으로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건너서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앨범을 좋아해서 좀 썸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오늘은 확실히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했죠.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와 진짜 사귀었어? 성격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훗날 느끼겠지만 점점 더 예쁜 여자를 만날수록 연예인 한 번씩 만나본 여자들 진짜 많아요. 예전 같으면 와 대단하다 이랬을 텐데 너도 만나봤구나 이런 느낌으로 대했죠. 이렇게 여자가 자기 자랑할 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여자애가 저에게 뭔가 보통 남자들과는 다름을 느낀 것 같아요. 아니 느껴야지. 내가 7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갈 데도 없고 덥기도 해서 주차해놓고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음악에 또 진심이기 때문에 팝, R&B 이런 걸 들으면서 박진영 빙의해서 고개 끄덕이면서 이제 음악을 즐겼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화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여자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오빠가 왜 이렇게 섹슈얼하게 느껴지지? 역시 성실하게 사니까 이렇게 얻어걸리는구나 했죠. 그러면서 아 나 이런 거 끊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여전히 솔직하구나 이랬죠. 제가 근육질의 남자도 아니고 한데 섹슈얼하다고 하는 건 아마 제 바이브가 내 스타일에 맞았나 봐요.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야릇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예술 쪽 일하는 사람이랑 만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과 본능, 직관에 솔직해야 하는 예술 분야 사람들은 진짜 화끈합니다. 특히 상업 예술 말고 순수 예술 쪽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필터가 없어요. 저도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이 친구는 그래서 얘가 내 첫사랑이구나 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솔직한 캐릭터였습니다. 진짜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차에서 진짜 뭐 오빠 거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서 적당히 밀당하다가 진짜 순식간에 근처 숙소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거를 듣고 어떤 분은 여자가 쉬운 여자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쉬웠으면 제가 7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다시 연락했을 때 성공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이 남자에 따라서 여자의 태도는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후의 스토리가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좋은? 안 좋은? 그냥 친구가 됐습니다. 저는 뭔가 연락을 이어갈 정도의 마음이나 호감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했거든요. 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귀찮음이 많아서 카톡하기 귀찮다 하다가 씹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여자애가 왜 연락 안 했냐고 하길래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 하고 나서 편타가 왔다 이랬죠. 여자애가 좀 마음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그러면 뭐 친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자애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자 하고 그날도 좋은 시간 보내고 헤어졌어요. 그게 최근 일입니다. 근데 여자애 쪽에서 보고 싶다, 언제 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연락을 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 첫사랑 썰이 야무지게 끝났습니다. 1부, 2부 보면서 좀 본인 얘기 같다고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리만족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뭐 기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실패했던 첫사랑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레벨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저처럼 여자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번호를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저는 운 좋게 첫사랑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저에게 호감이 생기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가 뭐 일찍 결혼을 했거나 저에 대한 기억이 안 좋게 남아있었으면 제가 아무리 레벨이 올라 있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운 좋게 첫사랑 스토리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여자분과 뭐 잘 되고 싶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짝사랑하던 여자 정도의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적어도 그 여자를 다시 봤을 때 위축되거나 긴장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나루토라는 만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마이트가이입니다. 닌자 세계에서 닌자라면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되는 술법들을 거의 쓸 줄 모르지만 노력의 천재라는 타이틀로 그냥 단순히 체술만 단련해서 세계관 쾌관급이 된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찐따로 태어났든 타고나게 눈치도 없고 사교성이 없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의 천재가 되겠다 다짐하시면 여러분만의 가슴 아팠던 혹은 설렜던 그 스토리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